예전에 오상이랑 한국에 갔었을 때는 시급 5,000원 정도? 오. 였어요. 그 이미지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구나라고. 2배가 됐네요. 최저임금 자체가 한국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당장 이제 2022년도 최저임금제가 정해졌다 이래가지고 뉴스에도 뜨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이제 뭐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뭐 정규직도 물론 있지만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많이 떠올리기 십상이죠. 그 다음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히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2년 전에도 박간애가 뭐 이제 한국과 일본의 이제 최저시급을 비교를 해가지고 방송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장에 뭐 저희한테 이제 뭐 질문 오는 것도 많고, 물론 영상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방송을 하는 오늘이 7월 14일인데 일본도 오늘 정해졌습니다. 일본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중앙에서 기준이 하나 정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이제 기조 자체가 정해진 거예요. 일본은 한국이랑 다르게 그 나라 통일로 그렇죠. 그 금액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하면은 전국이 똑같잖아요. 서울이든 울산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일본은 도쿄도 다르고 홋카이도도 다르고 큐슈도 다르고 오사카도 다르고 지방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정해진 거는 대충 요쯤으로 해서 전국 평균을 정해두고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조율을 하거라가 정해졌단 말이고, 네. 한국 말 그대로 중앙에서 정하면은 전국이 다 이걸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장에 좀 한국에서는 많이 좀 화제가 되는 포털 사이트라든지 많이 나와 있는 뉴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7월 13일 연합뉴스. 내년에 5.1% 오르는 최저임금, 사회적 갈등 최저만 우려 이래가지고, 이거 이제 상당히 최저임금이 논란거리죠. 반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입장 차이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거기서 반발하시는 분들 있고, 또 당장에 또 그런 게 아니더라도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맞다 이래 가지고 갑론을박이 많을 거예요. 꼭 어느 쪽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도 항상 일본도 똑같지만 노동자분들 입장에서는 올려라, 자영업라든지 경영자분들은 하지마. 그렇죠. 그거죠. 간단하게 그렇죠. 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내년에 이제 5.1% 올라서 이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9,160원. 이 9,160원인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나오죠. 매일경제네요. 9,160원이지만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은 실질적으로 11,003원. 와우. 그러니까 와. 주유수당이라는 거 하나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느낌이 달라지는 게 이거 최저임금이거든요. 항상 제가 최저임금 이런 얘기 하면은 주유수당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라고 얘기하는데 받을 수 있어요, 신고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게 상당히 어쩌면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 이 주유수당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본인이 노력 않더라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라고 자기가 일하는 경영자분이 말하면 그렇게 좀 말을 해야 되는 뜻이죠. 정해진 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받아야 되는 건 정당한 권리라는 겁니다. 이라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주유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얼마? 시간당 11,003원이다 라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추미코가 지금 우하라고 하잖아요. 그거 왜냐하면 그 일본이랑 비교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오상이랑 만났을 때 그렇죠. 한국에 갔었을 때는 시급 5,000원 정도 였어요. 그 이미지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구나라고. 추미코의 이 인식 자체가 틀리지 않은 게 대한민국의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오는 최저임금의 현황입니다. 추미코랑 제가 한국에 같이 간 게 201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이 4,580원이니까 추미코의 인식이 맞아요. 그러는데 2011년도는 8,720원이고 당시에 내년부터 이제 9,000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게 보면은 많이 올랐다는 표현이 맞죠. 예전에 추미코가 저랑 같이 갔던 거의 10년 만에 딱 2배가 됐네요. 최저임금 자체가 한국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걸 두고 너무 급작스럽게 올린다, 급작스럽게 올리지 않는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마 찬반 의견이 많을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일본과 비교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일본은 어떤 식으로 될까라고 하는데 일본도 한국이랑 원래 지향점 좀 비슷합니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이 이거 현재 2011년도 기준이 얼마냐면은 이제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지만 전국 평균을 치면은 902엔. 그러니까 지금 환율을 치더라도 뭐 대한민국 돈으로 뭐 한 9,02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높은 편이 아니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뭐 경제적으로 있잖아요. 규모가 있는 나라인데 최저임금이 적어요. 거기다 또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키나와라든지 아니면 큐슈 쪽 특히 이제 지방 촌동으로 가면 갈수록 최저임금이 뭐 792엔 이건 뭐 한국보다 훨씬 낮죠. 근데 도쿄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당히 높은 올해 기준으로는 1013엔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도쿄는 역시 대도시니까 시급이 높네. 이건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방마다 차별이 있어서 일본 내에서도 이런 최저임금을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항상 말이 많이 나와요. 당장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도쿄로 간다. 도시로 간다. 맞아. 누가 지방에서 일하고 싶겠어요. 시급이 이렇게 낮은데.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수도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되니까 우리 일본에서는 한국 렌치로 전국 통일을 시켜가야지. 그래야지 지방에 사람이 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국이 최저임금이 뭐 전국이 통일이 하더라도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간다는 건 비밀. 예, 그런 걸 쏙 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한국 얘기를 들어와가지고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일본이랑 한국이랑 어쩌면 임금 차이도 심했거든요. 일본의 최저임금이 어떤 식으로 올라갔냐면은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소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일본의 최저임금의 추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표가 보기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크게 이렇게 확대해서 딱 보면은 이게 시급이고 이게 1급입니다. 하루 일당. 그러니까 시급으로 볼 때 2008년도가 703엔이니까 지금 환율 10대1로 치면은 2008년도에 일본은 7,000원이었어. 그리고 2019년도에 한 9,000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많이 올렸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국이랑 비교하면 전전이 올라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갔다 왔을 때는 한국은 좀 그 알바해도 좀 시급이 싸구나. 그렇죠. 라는 느낌인데 지금은 아니 비싸네. 그러니까 당장에 추미코가 한국에 처음 갔던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추미코 머리. 이게 2012년도거든요. 2012년도기를 쭉 올리면은 749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하더만 7,500원 정도 되겠네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제가 알바했었을 때는 대충 800엔.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이 이때잖아요. 4,500원이니까 한국은 일본보다 임금이 싼 애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역전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이 최저임금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이제 올라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겁니다. 일본은 안 올리나요? 아니죠. 일본도 올리고 싶어합니다. 뭐냐면은 지난 5월달 일본 스가 총리의 얘기인데 일본은 전국 평균 시급을 1,000엔으로 가고 싶다. 최저임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10,000원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일본도 1,000엔 정도로 하자는 게 이 스가 정권의 목표였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은 디플레이션이야. 왜 디플레이션일까요? 월급이 안 올라요. 월급이 왜 안 오를까요? 이거는 기업하는 애들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뭐 한국부터 해가지고 짜라잡히는 거다. 그러니까 야 이놈의 기업들아 최저임금부터 해가지고 니들 돈 좀 줘라 이런 식으로 정부가 좀 압박을 넣는 겁니다. 일본에서. 아베짱 시절부터 그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올해 결정된 이제 내년에 대충 이 정도로 할 거다는 지표인데 일본 경제신문 7월 14일 뉴스네요. 최저임금을 3% 올리겠다. 대한민국은 내년에 5.1% 오르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다 이것도 이런 말 나오는데 일본은 이번에 3% 올리는데 이번에 올리는 3%가 사상 최대의 상승폭입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나라랑 괴리감이 있죠. 당장에 스가 총리가 뭐 1,000엔 한다 이럴 때 일본 경영계가 반발이 심했는데 지금 3% 올리는 것 때문에 지금 약간 말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약 900엔이니까 3%가 930엔. 우리나라 돈은 한 300원 정도 올리는 겁니다. 기존에 비해가지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1엔만. 그렇죠. 작년에 거의 안 올리고 1엔 올렸어요. 1엔? 100원도 아니에요? 작년에 10원 올렸어요. 10원. 일본 최저임금이. 예. 내년에는 코로나 사이가 종식이 되겠지라는 희망까지 넣어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3%를 올리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한국에서 3% 올린다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겠지만 일본에서 3%라면 상당히 이제 크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하게 예를 들어 이제 금액이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퍼센테이지라는 것보다는 좀 실질적인 걸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이러더라도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내가 뭐 시급이 100만 원이야. 근데 밖에 나갔는데 햄버거 빅맥 하나에 200만 원이야.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 없죠. 물가 상승률, 그냥 물가 수준이라는 것도 이런 최저 뭐 임금 있잖아요. 이런 얘기할 때 상당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볼 때는 오상 일본은 디플레이션으로 유명하잖아요. 1억 30엔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이거든요. 뭐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디플레이션 상황, 일본의 총무성에서 나오는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2015년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현재는 2015년에 비해서 얼마나 물가가 올랐을까? 얼마나 내려갔을까? 2015년을 일본은 물가를 100으로 해. 그러면 2020년에는 101.7, 그러니까 1.7% 올랐어.
5년 전이랑 비교해서 1.7% 올라갔어요. 그 과정에서도 보면 잠깐 나오지만은 종합물가 나오잖아요. 약간 내려갈 뻔한 적도 있었어.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살짝 내려가는 추세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아베노믹스가 들어가가지고 흔히 말하는 엔화를 막 찍어가지고 있잖아요. 엔 자체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물가를 어차피 인플레이션을 유도한다. 일본은행이 돈 막 찍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 좀 인위적으로 올린 겁니다. 근데 목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올리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상 안 올라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본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돈을 풀고 인플레이션 정책을 펼쳐서 한 게 1.7이 한 겁니다. 자, 한국은 어떨까라고 하면은 한국도 대한민국 이 나라 지표, 국가지표 체계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2015년을 10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랑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020년이 105.4예요. 대한민국은 매년 물가가 올라간다. 오늘 마시는 콜라보다 내일 마시는 콜라가 더 비싸다. 오늘 먹는 김밥보다 내년에 먹는 김밥이 더 비싸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면 물가에서 오르게 됐으니까. 이 자료를 보면 뭐 2010년부터 계속 그러네. 그렇죠.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물가가.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자료 있잖아요. 내리막을 찍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상당히 많이 괴리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한국이나 일본을 최저임금 비교할 때 금액 베이스로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을까? 물가가 다르니까. 한쪽은 인플레, 매년 물가가 오르는 나라고, 일본은 물가가 오르다가 안 오르다가, 오르다가 안 오르다가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는 게 사실상은 무의미한데, 그래도 왜 비교를 할까요? 옆 나라에 있고 저출산 고령화 많이 들어보셨죠? 뭔가 일본식 경제로 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한국의 이런 최저임금 정책을 참고를 합니다. 왜 일본이 참고를 할까요? 일본 사람들도 자존심이란 게 있거든요. 추미코가 2012년도에 한국 갔을 때는 일본은 최저임금이 7,500원, 한국은 한 5,000원 정도였어. 2,500원, 뭐 3,000원 가까이 차이가 났었어.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잖아. 그 일본 사람들은 다이렉트를 꽂히는 거예요. 왜? 일본은 발전이 없구나. 예를 들어 알바를 하더라도 한국 가서 알바하면 돈 더 버네. 일본이 그만큼 정체가 되어 있다. 나라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에 최저임금 산정한 데서도 옆 나라도 올리는데 일본도 올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조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인건비가 엄청나게 비싸니까 일본에서 그 제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가자. 그렇죠. 그런 인식으로 계속 지금도 그런 인식으로 있는 분들 많으니까 자기들이 월급이 싸다는 거 인정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본은 예전에 인건비가 너무 비쌌어요. 일본 경영 잘 나갈 때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해외로 나가잖아요. 중국 공장, 뭐 동남아시아 공장부터 해가지고 한데 지금 요즘 보면은 전 세계적 인건비를 보면은 아니 일본의 최저임금이 당장에 옆 나라 한국보다 낮고 별로 안 비싼 애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다시 돌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본 내에서 생산해서 메이드 인 재팬이 더 싸거든. 일본 노동자가 싸지는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보면은 야 나갔던 공장이 돌아와가지고 뭐 일본의 뭐 생산량이 늘어나서 나쁘지 않네, 일자리도 생기니까 나쁘지 않네라고 느끼겠지만 약간 애매하죠. 공장이 돌아온다 이렇게 플러스적인 걸로 볼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유능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야 그럼 일본식 일해봤자 돈 별로 못 버네. 차라리 다른 나라 가서 일해가지고 오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게 말했지만은 임금 이 정도 줄 수 있다를 정했으면 어쨌든 줘야 되는 거예요. 안 주면은 이게 처벌받거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범칙금부터 해가지고 최저임금 안 주고 신고 들어가면은 돈 줘야 돼.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기준이란 말은 야 이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정했단 말은 이걸 할 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정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거 못 하면은 자영업 망하니까 경제 말아먹거든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정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일본 내에서도 한국이 저 정도 정했으니까 야, 대한민국도 저 정도 가나 보네. 실질적 주유수당 합치면은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11,003원이네. 야 그러면 일본 이번에 최저임금 올라봤자 930엔이잖아. 야 이거 의미가 없네. 한국보다 훨씬 낫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예전에는 일본에서 경제 얘기할 때 한국 얘기가 잘 안 나왔는데 요새는 좀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런 지표상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보이는 지표상으로도 최저임금 올라가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그걸 좀 자극받아가지고 올리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17년 18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있었던 일본에서 일할 때 있잖아요. 진짜 한국에서도 이제 워킹 홀리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알바 쫙 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웬만한 한국에서 있잖아요. 뭐 중소기업 다니는 회사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어가. 근데 지금은 일본 워킹 홀리데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일본에서 소비해야 돼. 일본에서 돈 써야죠. 왜? 일본 워킹 홀리데이 해가지고 한국 들어가면은 아니 그냥 최저임금 받고 주유수당 잘 챙겨주는 데서 알바하는 게 더 낫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해외에서 봤을 때 매력적인 일하는 환경인지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생기는 게 이 최저임금 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이거 일본 얘기할 때 제가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인데 한국은 주유수당이 있고 일본은 대신 교통비를 지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유수당 주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는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좋지 일본의 교통비 지급은 실비 지급이거든요. 네, 집 앞에 있는 알바하는 가면은 교통비 없어요. 자전거 타고 가면 교통비 없어요. 그러면 알바하는 여러분들이 고용주야. 얘는 우리 편의점이랑 바로 집 앞에 있어서 교통비 안 줘도 돼. 쟤는 기차 타고 와서 교통비 줘야 돼. 여러분 누구 채용해요? 당연히 얘를 채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통비를 준다는 개념과 주유수당을 준다는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교통비라고 하면은 뭐 정사부터 해가지고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알바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금액적으로만 따지면은 대한민국의 주유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보다 역전된 현재 금액상으로 점점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슈퍼 가더라도 요새 한국이 더 비싼 느낌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 아까 말하는 대로 이거 있잖아. 국가지표에서 대한민국 물가 상승률이 2015년이 100이라면 지금 105야. 일본은 2015년이 100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101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적게 받더라도 물가가 안 오르고 그렇게. 한국은 많이 받더라도 물가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임금을 많이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쨌든 단순하게 절대적으로 있잖아요. 금액만 비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옆나라 대한민국에 이런 최저임금이 올라가요. 아 이제 일본보다 한국 일하는 게 낫겠네라는 뉴스 단순하게 보면은 그 말도 맞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로 일본이랑 비교 안 될 정도로 한국이 낮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역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보면 좀 자존심에 기스가 갈 수 있는 내용이긴 하겠죠. 이게 효율적인지 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예. 오상은 정답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묻지 마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간이는 간의 수공업이라서 사람을 고용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예. 우리는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예.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